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제가 볼 땐 경선에 참여할 것 같지 않고 막판에 가서 이제 원샷으로 아마 네. 최종 후보가 선택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논란이 이제 되거나? 그 후보들 뭐 네, 측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황당한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이제 경선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네. 바깥에 있는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는 뭐 사실상 이 그동안에 해왔던 자기들의 노력, 홍준표는 지금 시장까지 벗어 던지고 맞아요. 그러고 지금 왔죠. 이제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이제 그런 갈등이나 비난 뭐 이런 견제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렇다 한들 이제 예. 저게 아마 컨벤션 효과 예. 이런 걸 노려가지고 국힘에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전략이고 꼼수 기획인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후보만으로는 이번에 이제 사실상 당선이 어렵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판단이 된다. 하고 지금 이제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하는 이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이런 꼼수 같은데요. 사실상 뭐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아무리 그랬더라도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더구나 후보가 한덕수다. 네. 이 만약에 이제 국민 쪽에 제3의 후보가 한덕수라면 여기는 이미 윤석열의 아바타고 네.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가 또 그 내란 수계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의 후보랑 예. 내란 수계의 아바타랑 둘이서 경선한다고 한들 예. 이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며 오히려 더 예.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이제 예상컨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월쯤에 청문회 요청,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낸 거잖아요. 국회. 네, 네. 숨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헌재에서 마흔여 재판관이 주심으로 돼서 헌법소원에 대한 이제 평의를 열었다고 하니까 네. 그걸 기다리는 건지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명백한 지명한 위헌입니다. 거, 예. 이거는 대통령 몫이고요. 그렇죠.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실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제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이건 형식적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안 되는 하고, 거는 안 하고. 그동안 계속 안 네, 하다가 네. 이제 뒤늦게 지금 임명을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면서 예. 손대지 말아야 할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은 예. 덜컥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실상 월권행위고 직권남용행위고요. 네, 맞습니다. 이 권한 없는 자의 그런 임명입니다. 거기 더구나 임명한 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이완규, 이완규, 예, 이 맞아요. 사실상의 그 윤석열의 네. 절친 또 하나의 윤석열의 아바타를 임명한 건 헌재를 장악하려는 헌법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라는 거를 그 국회 도서관에 이제 헌법 교과서를 예. 다 찾아가지고 예. 정리를 예.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료를 깜빡했는데요. 깜빡하셨군요. 바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찾은 헌법 교과서에 예. 10건의 헌법 교과서가 이거는 권한 대행은 이 대통령과의 권한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고 한정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헌법기관 같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게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논문도 예. 그런 논문들이 많이 많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심지어 이양규가 수장으로 있는 맞아요. 법제처에서도 헌법 주석서 똑같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는 취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예. 이건 다수설이고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형사재판은 예, 중단된다. 그거 설명해 이것도 주셨죠.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제가 헌법학 맞아요. 책 이렇게 찾아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의 버금가는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이건 사실 뒤집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 마흔역 재판관이 또 이거 주심을 맡은 거는
이 전자 배당을 했는데 주식을 딱 맞아요. 딱 맡았더라고요. 먹게 됐죠.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덕수의 이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철퇴를 내릴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고 있다고 있죠. 합니다. 그래서 18일 전에 예. 지금 현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에 위헌이라는 결론을 결론이 나올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이제 AI 관련된 것도 방문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홍보 대선 행보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옆에 계실 때 느낌이 AI나 아니면 이런 그 첨단 기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 대표가 네. 대표를 하면서도 늘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예. 경제, 경제.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예.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예. 그런 나라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고 회복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고위 할 때도 뒤에 백드롭을 회복과 성장, 회복과 윤석열의 성장.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할 위대한 때 대한민국. 해서 네. 대자를 크게 해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예. 그런 이제 느낌으로 그래서 이재명 예. 전 대표가 거의 밤낮 없이 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어떻게 다시 정상화하고 정상화할 거냐. 국민들을 어떻게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가 늘 이 고민을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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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예. 늘 찾았고 그의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예. 이 새로운 신기술 AI 산업 여기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고 사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예. 이런 형태의 예. 뭐 GPU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AI 예. 이런 산업을 예. 성장시켜야 되고 거기에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국가가 투자하는 일종의 국부 펀드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내셨고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초기에 그 지원을 하면서 예. 그 혜택을 국민들이 좀 다 누리게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은 연구나 고민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행보도 예. 그런 AI 관련된 관련된, 그런 행보를 예, 하신 것 하신 같습니다. 거죠. 예. AI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예. 네. 어쨌든 AI 진심인데 강유정 의원보다는 제가 사이를 잘 보는데 저를 안 부르시고 강유정 의원이 지금 캠프 대변인으로 했었어요. 저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네, 더 훌륭한 분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예. 이게 나와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국민의힘에서요. 네,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네. 그리고 주 52시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4.5일제 얘기하고 4일제 얘기할 때 막 반대 엄청 했었잖아요. 그때. 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이가 없습니다. 예. 69일째 뭐 예, 예. 이러면서 대통령 예. 거의 뭐 이 윤석열이 그 예. 핵심 아젠다로 그랬었죠. 그때 해가지고 예, 온 예. 국민의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비난을 못하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엄청- 느닷없이 예, 예.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예, 예. 주장을 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 전혀 한마디로 없어요. 그렇게 예,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4.5일제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논의도 했었고 추진하려고 이재명 전 대표도 아마 예전에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뭐 경제가 어렵니 이러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었고 이거 뭐 52시간제도 다 없애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지난번 반도체 특별법도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중요한 게 반도체 산업 어떻게 지원할까 이걸 목표로 하는데 52시간 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걸 반대하고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사실 이 근로 시간을 네, 계속적으로 뭔가 연장하려는 이런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던 게 예. 국민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느닷없이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런 공약을 그러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은 제가 지금 민주당 노동존중 실전 단장을 그러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 공약을 계속적으로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예. 이 노동 시간의 단축. 그래서 주 4.5일제 더 나아가서 4일제도 검토하는데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주 4.5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이제 공약으로 아마 추진이 될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학자들이랑 뭐 예. 노동계나 또 같이, 산업계와 예. 같이 계속 토론회를 하면서 예. 저희들은 충실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이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또 반대하겠죠. 하자 그러면 좋다. 네. 우리 합시다. 이러면 또 반대할 네.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럴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 느닷없이 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오랜 없습니다. 시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또 논의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천으로 지금 계속 네,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때마다 딴지를 걸다가 갑자기 4.5일제를 또 끄집어대요. 그러면 52시간제는 또 폐지하재요.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 폐지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네. 그건 폐지해 버리죠. 그러면 4.5일제를 하죠. 안 맞아요. 이 두 개의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그냥 막 저렇게 내고 이러니까 공약을 집권 여당이었던 지금 여당도 아니죠, 당이라고 지금. 예, 예. 보기는 예. 좀 너무 무책임하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대선 이제 경선도 해야 되고 대선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의원님 어떤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원이고 최고위원이신데 뭐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엔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이라고 분류될 만큼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결별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민주당의 일원이고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꽃단장을 하고 그 새롭게 이제 뭐 가면을 쓰고 이런 이제 정체를 예. 숨기려는 이런 노력을 변장을 하더라도 하겠죠, 변장을. 소용없다. 예, 국민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현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생각하고요. 지난 박근혜 이제 대통령 탄핵 때도 예. 사실상 우리가 쉽게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네, 맞습니다. 됐고 뭐 오늘 또 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네. 어쨌든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그렇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번 대선을 맞는 각오는 정말 남다르고 이 사실상 뭐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네. 진짜 목숨 바칠 각오로 그렇게 하죠.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다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정말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선거 기간 열심히 할 걸로 보여지고 성동구에 정말 의미 있는 결과 꼭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이제 또 본회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가서 준비하시고 또 들어가셔야 하니까 회의 잘 하시기만. 현안 질의에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따끔하게 현 정권도 아니지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동들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선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지금 예. 이제 예. 전현희 TV 예, 전현희 TV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100명 왔다가 지금 90명, 110 최고로 올릴 때가 115명 정도, 네. 90명 정도. 그 네. 지금도 90명 보고 계세요. 네, 전현희 TV. 네, 전현 TV, 네, 채브라 TV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과 이 좋아요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은 분들 네. 또 참여해서 네. 전현희 TV 꼭 좀 10만 만들어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김수경님, 똑순이 전현현님 화이팅, 줄리엣 천사님도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수그레 TV, 뭐 줄령 TV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김영진님도 웃는 고래님, 저는 이제 전현희 TV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몇 명? 73,600명.
네. 아직 1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전 의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의 정말 대표 주자로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본회의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전현 요원과 함께했던 월요일 시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